사돈이 망했다는 얘기에 시어머니 가슴이 철렁 내렸답니다.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 처갓집 빚잔치로 다 날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으면 며느리 진짜 서러워져요. 아, 망한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아, 어머니 눈치까지 봐야 해? 자, 가세 기운 사돈댁을 두고 10월도와 며느리가 한판 붙어보겠습니다. 웰컴 투 10월! 결혼정보회사에서 남자들이 네네. 결혼하기 전에 고민되는 배우자의 조건. 네. 1위가 바로 처가의 가족 빚.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어머니들은 오죽할까, 얼마나 그게 눈에 가실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싫어지죠? 왜 싫어져요? 글쎄 뭐 정 어려워서 이제 조금 도와주는 거는 뭐 갑자기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게 가면은 네. 뭐 균형이 깨지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선 당연히 좋지 않죠. 아니 옛날에 나는 옷 광고는 좀 제 여기 앉아서도 하긴 좀 그렇지만 쟤네가 그렇게 뭐 잘 살질 않았어요. 예. 그런데다 딸만 셋에 걔가 장녀야. 그러면 그 짐이 누구한테로 올 것인가? 너는 그런 것도 생각 안 했냐? 오죽하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냐 부처님이냐 네가 모든 자유를 왜 네가 다 짊어지고 가냐 내가 그 소리 했는데 둘이 너무 좋으니까 뭐 어쩔 수가 그럼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짊어지게 되는 거죠. 뭐 결혼도 하지 말아요. 저도 장녀거든요. 아니 근데 시키고 보니까 어려운 집에서 데려온 며느리가 낫긴 낫더라고. 어디 부딪히는 힘이 강하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뭐 친정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좀 어려울 때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였고 그다음에 좀 살림이 차츰차츰 나아져서 제가 결혼할 때쯤에는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어머니가 결혼하고서 제가 어머니 그 여름 민소매를 손빨래를 했어요. 그래서 딱 걸어놨더니 어머니께서 아휴, 제가 없이 살아가지고 이 드라이 할 거랑 손빨래 구분 못하고 제가 다 손빨래를 하는구나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남편하고 결혼 초반에 이제 남편이 결혼도 좀 약간 그 간소하게 하고 싶었고 저를 위한다고 이제 어머니 딴에는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항상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쟤네 집이 좀 어려우니까 약혼식을 좀 생략을 하자. 또 결혼식도 좀 간소하게 하자. 이렇게 뭐 이것 빼자 저것 빼자 하니까 어머니 머릿속에는 쟤네 집이 정말 찢어지게 되게 가난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또 저 나름대로 할 거 다 했거든요. 돈 들일 거 다 하고 할 거 다 했는데 결국은 어머니 머릿속에 남는 건 계속 쟤는 좀 찢어진 가난한 집의 이렇게 딸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hul거 다 오진 않았어. 이게 또 옛날 다시 혼수로 돌아가나요? 얼굴은 정말 부티나게 생기셨거든요. 아니죠. 육감적으로 시집 생기셨죠. 와가지고 저렇게 부트가 났지. 옛날에는 아주 얼굴이 길고 네. 내가 어떻게하면 말라가지고 쭉 길어가지고 야 제 얼굴은 서울서 부산까지 가게 생겼다 그랬는데 길냐고 그때 그랬는데 아니,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아니 내 속으로는 그랬는데 아니, 다 아시는. 결혼하면서 얘가 남편이 잘해주고 이렇게 좀 잘 생활하니까 이렇게 옆으로 퍼지면서 얼굴이 좋아졌어. 저희 친구가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병원을 크게 했어요. 사돈댁이. 네. 근데 결혼을 하고 망했어, 병원이. 아이고야. 예. 무슨 의료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망했는데 내 친구가 안절부절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래 너? 그래서 뭐 근데 그 시집 왔는데 왜 그랬대? 예, 우리 아들 돈이 그쪽으로 가지 않게. 걔는 먹이 살리게 되면 어떡해. 그게 근데 솔직하게 나한테 하는 얘기겠지만 딸인 입장에서 나라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걸리겠죠. 그렇죠. 어려워지시면. 자꾸 신경이 쓰이겠지. 그럼 내가 누구한테 말하겠어? 남편한테 말하겠지. 그래서 내가 야 그거 당연한 거니까 차라리 네가 먼저 입을 여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정말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다. 그래서 아들이 너무 불쌍하다. 근데 그 결혼을 처음에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중매해서 너무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시켰거든요. 내 입이 보살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입을 막 꼬집어 뜯으면서. 아이고, 뭐 그렇게. 아니, 근데 친정 어려워진다고요. 며느리 뭐 뒷돈 빼돌리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저는 막말로. 아니 빼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나 같으라도 갖다 줄 것 같아. 뭐가 있어야지. 아니, 진짜. 살짝 떠보시는데. 아니, 근데 저는 막말로 걸리면 안 돼. 걸리면 안 아니, 돼.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 시댁이 어려워지면은 아들이 그냥 엄마 아빠를 위해서 봉사하고 막 헌신하고 돈 갖다 드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돌봐드리는 거. 근데 왜 며느리도 자식인데 며느리 집안이 어려워진 걸 왜 그걸 하면 며느리가 안 돕는 된다고. 거를 왜 안 시간이라는 말이 왜 있나?
아니 그래 누가 뭐라 그랬나 갖다 주라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솔직하게 갖다 줘도 안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나 이판희 씨는 그러면 네. 도와줘 본 적이 있으신가 봐요? 저도 이제 좀 도와주려고 많이 도와줘봤어요. 이렇게 좀 갖다 드리려고 아버지 좀 힘드시면 좀 네. 갖다 쓰세요 하면서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러면 야 됐다 내 시댁 눈치 보여가지고 말도 안 이러고 안 쓰세요 오히려. 그럼 굉장히 돈이 많으신가 보네요. 아니에요. 저도 이제 제가 20대 중후반 때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IMF가 왔었어요. 그때 사실 많은 분들이 사업적으로 많이 힘들고 많이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망하신 분들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아빠도 사실 그때 많이 힘드셔서 이제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이제 근데 그때는 제가 계속 혼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금전적으로 제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자식된 도리에서는 도와드리죠. 저는 당연히 1순위가 항상 우리 아빠 엄마였어요. 근데 이제 아빠 엄마가 계속 그 당시 때 같이 계속 하셨으면 좋은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금융적으로 사업적으로 실패하시면서 이제 그때 사업도 그렇고 이제 결혼 생활이 이제 파탄되면서 이혼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엄마가? 가운데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당연히 내가 도와야 한다라는 한 양쪽을 항상 이제 번갈아 다녔죠. 근데 이제 항상 우리 부모님 1순위였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모아뒀던 거를 한꺼번에 저희 친정 엄마한테 다 드린 거예요. 아빠한테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래도 내가 결혼해서도 이제 당연히 남편이 좀 더 이제 그런 걸 아니까 이제 지금 우리 홍지호 씨가 나는 아빠 내가 충분히 도와드릴 거야. 걱정하지 마.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엄마한테 다 해드리고 철석같이 결혼을 했어요. 맞아, 철석 믿었어. 근데 남편면을 아휴. 사실 가정주부가 결혼을 하면 1순위가 우리 부모님보다 내 가정이 1순위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시댁에서는 눈치를 주진 않지만 제 스스로가 눈치가 보게 되죠. 며느리는 스스로. 또한 셀프 눈치를 봐. 그러니까 그럼 이제 또 여자니까 크게 예전처럼 제가 뭐 부모님께 편안하게 제가 모실 수 없는 아들이 아니다 보니까 딸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못 해드리는 게 항상 마음에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들이요. 솔직히 눈치 봐요. 남편 눈치 보고요. 시어머니 눈치 봐요. 눈치 안 봐요. 아니 시댁 눈치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진짜 봐요. 딸이면.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자들 지독해요. 안 네, 봐요. 솔직히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당신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을 우리 며느리가 혹시라도 친정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돌리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치. 정말 미리 마음 모르지, 놓고 정말 친정에다가 이렇게 해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순아 씨는 만약에 며느리가 이제 집이 좀 힘들어져가지고 빚을 아들이 계속 같이 갚아 나가야 된다. 그럼 어떡하고? 아유 미쳐서 난 그렇게 못 볼 것 같아. 저같이 빚 갚느라고 내 아들 등어리 휘게 일하는 거를 어떻게 봐. 그리고 딴 집도 보니까 한번 그 친정에 대준 돈이 다시 돌아오질 않더라고. 우리 며느리를 보더라도 그래. 내가 우리 며느리 결혼하고 나서 애가 사치도 안 하고 돈을 꽤 많았을 것 같아. 지참금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슬쩍. 너는 직장생활 그래도 꽤 했잖아. 그 돈 얼마나 모았니? 이걸 나 그랬더니 물어봤네. 궁금하잖아. 그러니까는 한 9천만 원. 근데요, 우리 엄마가요, 늘려준다고 가져가신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안 돌려주시네. 이러는데 뭐 돈을 한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다 띄었나 봐. 1년이 넘었더니 내 사죄심이 쭉 빠지면서 그렇게 내가 아까울 수가 없었어. 아니 언니도 너한테 뭘 아까워? 아니 그 돈이 있으면 우리 아들이 조금 덜 고생해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보태서 살아나갈 것 같잖아. 근데 이게 개털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제. 친정 도와주다가 친정 바쳐가지고. 아유, 그거 아무리 여자지만 정말 치사하다. 아니다 언니. 아니 근데 그 뭐 저 며느리가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낫지. 아니 그 며느리가 돈을 주는 걸 봤어요? 못 봤지. 못 봤지만 1년 전에 엄마한테 줬다고 줬는데 말했대. 네, 못 본 건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얘기하고. 이게 봤어야지 뭐. 남자 두 분이 나오셨어요. 분위기는 별로 좋진 아니, 않습니다. 며느리가 힘들겠어. 아니, 벌써부터 막 파죽 공사로 공격을 하시는데 이상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딸 아빠거든. 이게 딸 아빠니까 아무래도. 오늘 저희
이제 어려워진 예, 예. 친정 때문에 혹시나 돈이 글로 새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어머님들의 이제 마음도 얘기해보는 아니 시간인데 어려우면 또 있으면 도우면 되는 거지. 어려운 점 있으셨죠? 사업 실패 많이 하셔서. 실패한 건 간단하죠. 돈 못 버는 게 실패하는 거지.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셨죠. 사업 이것저것. 예, 많이 했어요. 예.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너무 많이 하면 되는 게 없어요. 뭘 한 가지를 해서 할 때는 제가 돈 벌었어요. 한 가지만 딱 했을 때. 근데 이게 잘 되니까 이거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는 줄 알고 이것저것 손을 댔어요. 그 바람에 망했죠. 그럼 딸 시집 볼 때는 어려움이 없으셨습니까? 딸애가 눈치가 빨라요. 자기가 이제 딱딱 저기서 아빠 이거 딱 얘기를 해요. 해서 이제 그거만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더라고 보니까. 그걸 다 사줬는데 이 참 머리가 난 정말 어느 때는 걔한테 너무 많이 속아가지고 기분 나쁠 적은 있어요, 딸아. 양 선생님 같으면 제 말이 그 이해가 가시죠? 가죠. 아니 뭐 실제로 좀 어려우셨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예. 장현성 씨는 예, 예. 그때 시집 보낼 때 따님 시집 보낼 때 사위 장현성 씨 집이 IMF 때 사업하면서 좀 아니 근데 어려웠다면서요. 이쪽은 그 전에 예. 내가 어디 이제 무슨 영화 촬영이 하나 걸려가지고 가서 이제 오픈 촬영을 하는데 네. 그게 장현성이 이제 집인데 집이 얼마나 큰지 마당에 뭐 그리고 이 무슨 돌로 조각한 거 이게 마당에 그냥 깔렸어. 그럼 이거 대단한 집이다. 그러니까 거기 영화 촬영을 들어갔지. 저랑 현성이가 동기예요. 서울예대. 그때 저도 그 집에 놀러 가봤는데 집이 으리으리했어요. 정말. 집에 그랬는데 막 나무가 우리 딸한테 뭐라 했냐면 그 서울예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는 앞으로 시집을 갈 때 신랑감을 연극하는 놈은 행여 데리고 오지 마라. 그런데 딱 데리고 오는 게 연극하는 놈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게 장현성이야. 내가 이제 그 둘이서 이제 결혼하는 거를 이제 승인을 했지. 결국은. 집 보고 승인한 거예요? 아니 그 집 아들인지 몰랐지. 그 집 아들인지는 모르고 딸이 데리고 왔는데 그거 안 된다 그러면 딸하고 나하고 왼수되잖아. 그런데 나도 이상해 씨 이상으로 나도 딸한테는 진짜 덜덜 떨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이 부도가 나가지고 나 없을 때 부도가 나가지고 뭐 해가지고 결혼할 때는 이미 다 수습이 된 다음이야. 그걸 내가 나중에 알았지. 그럼 만약에 그때 막 빚진 거를 못 갚아고 딸이 그걸 계속 갚고 살아야 된다고 했다면 결혼 허락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나는 결혼 허락해. 그래도 사랑이 있다면. 우리 딸이 남편을 사랑한다면 사랑만 있다면 난 오케이 결혼해. 이유는 이유는 사랑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끊어놔? 그렇죠.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시어머니들랑 친정아버지 입장이 전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완전 새로운 며느리 가수 나오셨습니다. 한혜진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한혜진 씨는 시월드 입장 그런 입장 이해하세요? 저도 저는 친정에 돈을 오히려 저는 굉장히 많이 갖다 썼거든요. 갖다 쓰고 친정에 아파트를 오히려 담보를 해가지고 도와준 적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뭘 도와줘요? 전 남편 이렇게 사업하는데 도와주고. 근데 그런 거는 아예 뭐 조금이라도 감사하다든지 그런 게 없고 나중에 다 원망이 되고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그게 오히려 더 나쁜 어떤 일들로 되니까 모르겠어요. 친정어머니 저도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면 제가 만약에 자식이 있어서 내 아들이 어려우면 갔다 오면 또 모르겠어요. 그때 되면은 또 마음이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또 제 친정 돌려는 갖다 썼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시어머니가 그때는 안 말씀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 남편 네. 어려울 때 네가 더 도와줘야지. 그렇지. 그럼 가족 얘기 예.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하고 또 돈도 갖다 쓰고 했는데 그때는 그게 다 물거품이 될 때 많이 슬펐어요. 남편은 그 친정에 용돈을 드리는 건 알고 있었어요? 용돈을 갖다 드리는 드려요 지금? 지금은 남편은 이제 용돈 예. 드렸죠. 그때는 제가 어려울 때는 아예 친정을 못 도왔죠. 오히려 또 갖다 쓰기만 하고 아예 뭐 도와드릴 수가 없었죠. 지금 용돈 드리는 거는 그냥 시어머니- 남편과 함께 예, 제가 이제 혼자서 아니면 알아서. 제가 이제 한번 실패를 하고 예. 재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보니까 당당하게 그동안 못했던 거 이제 엄마한테 이제 편하게 조금씩 보내드리죠. 예. 시집을 멀리하고 친정을 자주 가고 물론 뭐 저 모르게 저도 뭐 신랑 모르게 뭐 드리겠죠. 솔직히 얘기해서 아들도 저도 저 마누라 모르게 조금 주는 것 같아요, 더러. 어찌됐든 근데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었어요. 서울 왔다 가시고서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아들이 그나마 그렇게 했다라는 게 잠시나마 내가 생각한 게 그게 미안하고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하고 응? 참 아들이 정말 그거를 응? 그렇게 많이 사서 반찬을 드린 거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이게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예, 저희 신랑이 이제 원체 저희 집에 아들이 없으니까 좀 아들 노릇을 많이 한 편이에요. 근데 그건 어머님도 되게 쿨하게 잘 해라. 네가 그쪽에 아들 노릇을 좀 네가 해라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동안들. 근데 이제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좀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니까 교직을 한 40년 이렇게 하셨거든요. 아빠가 그렇게 그 평생을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그 정년 퇴임을 하셨어요. 네. 어느 날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이제 외식을 했는데 외식을 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약간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그랬더니 아휴 니네 아빠가 요새 주식을 해가지고 좀 많이 손해를 보셔서 그거를 너무 속상해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아빠가 그걸 다 하신 건 아니고 한 일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또 어느 날 만났는데 고시원을 한번 해보려고 남은 돈으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고시원을 그때 잘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려고 알아보신 거예요. 근데 요새 고시원이라는 게 고시텔이라 그래서 주변에 굉장히 큰 건물들이 막 최신식 고시텔들이 막 쓰잖아요. 근데 아빠가 알아보신 거기는 좋은 곳이라고 알고 계약을 하신 거야. 벌써 계약을 하신 상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가 이상하시니까 그제서 저희 신랑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저희 신랑이 그 동네 한 바퀴만 차 타고 돌았더니 고시텔들이 막 쓰고 막 모집하고 있고 이렇더래요. 그래갖고 저희 신랑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 이렇게 어른들한테 장난하면 되겠냐. 그리고 권리금도 되게 많이 부른 상태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다행히 그렇게 이제 권리금 날리기 전에 저희 신랑이 그렇게 해서 해결했구나. 해결을 해서 계약금 다 받진 못하고 일부 이제 남기고 어느 정도는 돌려받았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빠도 이제는 좀 그렇게 힘든 부분이 있을 때는 사위한테 얘기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아빠는 항상 지금도 됐어 다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너는. 그러니까 딸을 시집에서만 잘 살면 되지 친정에 와서 신경 쓰게 하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거야. 평생 어른이고 싶고 당당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이 친정이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이 어려지면 내가 엄마 아빠 안 되면 내가 할게 열심히 뭐라도 해서 돈 벌어서 다 할게. 근데 결혼 후에는 마음은 애매하죠. 이만큼이 가지만 금전적으로 사실 도움 주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벌면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벌어서 저는 친정엄마 용돈을 계속 드렸는데 우리 엄마가 내가 처음 방송국 들어가니까 제가 그때 4만 원 받았어요. 처음에 4만 원 받으니까 엄마를 2만 원 줘야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요? 네,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굉장히 얌전한데 거기서 나한테 아주 독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어려서 그래야 되나 보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쯤 돼서 우리 엄마가 2002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 엄마를 50만 원씩까지 드렸어요. 그럼 굉장히 많이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미안한 게 내가 우리 엄마를 왜 몰래 줬지? 우리의 남편 앞에서 당당히 줄 수 있어. 내가 벌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네, 근데 내가 그게 굉장히 미안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받을 때 이렇게 내가 엄마 여기다 놨어. 그러면 이렇게 조용히 맞아. 그거를 내가 왜 그래? 나 바본가 봐. 그거를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며느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니네 엄마한테 당당히 줘라. 사람 많을 때. 그러면 너희 엄마도 좋아하시고 너도 좋고. 이렇게 투명하게 살아야지. 내가 번 돈을 꿍지렁 줄 필요는 없다. 그 저희 아버지랑 어머님은요. 성남에서 저 어렸을 때 플라스틱 공장을 크게 하셨어요. 그때 막 플라스틱이 붐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플라스틱인데. 망했어요. 플라스틱이 얼마나 잘 타요. 잘 타잖아요. 저도 그거 해봤어요. 그 플라스틱 공장 하시면서 저한테 엄마 아빠가 약속을 했었어요. 이거 잘 되면 나 꼭 데리러 온다고요.
저는 엄마 아빠랑 살아본 기억이 어렸을 때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로. 그 어디에?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랑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 저는 제 남동생 여동생 있잖아요. 걔네를 5살인가 6살 때 처음 봤어요. 얘가 니네 동생이라서 얘네가 내 동생이에요? 근데 맨날 데리러 온다 그러고 안 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망해가지고 집안이 형제가 이제 고문에 가 있고 막 뿔뿔이 헤어져 살고 아버지는 그 뒤로 집을 나가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할아버지가 땅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땅하고 사셨던 집을 파시고 서울에다가 이제 니네 집 하나 사줄 테니까 모여 살아라.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가족이 한번 모여 살게 됐는데 친대에 겹친 격으로 엄마가요. 그 빚보증 이렇게 보증 쓰는 걸 좋아하셨어요. 보증을 많이 쓰고, 돈 잘 꿔주고. 어느 날 그때가 중학생 교복을 입고 집에 가니까 빨간 딱지 다 붙어 있고 차갑다고 엄마는 잡혀갔어요. 경찰서. 그래서 나 이게 왜 우리 엄마가 뭔 잘못해서 잡혀갔나 막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사춘기 때인데 너무 힘들었던 게 왜 내 팔자가 이럴까. 평생을 부모님하고 못 산 것도 속상한데 엄마는 또 왜 이렇게 정이 많으셔가지고 그 엄마가요 이렇게 돈 주머니 이렇게 현금 주머니 이렇게 늘 갖고 다녔어요. 외할아버지가 잘 사니까 뭐라 그러면 땅 팔아서 또 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도 이렇게 주먹으로 그냥 세지도 않아요. 너 쓰고 싶은 대로 써. 근데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사실은 이 방식이 참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는데 때마침 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마한테 재산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또 다시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쯤 돼서 제가 결혼을 한 거예요. 저희 최양락 씨랑. 그리고 식구들도 처음으로 그때 모여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최양락 씨는 늘 우리 가족이 화목하고 평생 같이 산 거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어려운 사정을 결혼할 때도 다 얘기 얘기를 안 하셨어요? 했죠. 저는 사실 그때가 이혼을 하고서 이혼을 한 상태인데 우리가 결혼을 한다니까 창피하잖아요. 남편이 그거 보면은 엄마 아빠가 왜 이래?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생전 같이 안 살다가 그때 다시 합치신 거예요. 하나 아빠 때문에. 결혼 때문에? 네. 딸 시집 보내려고. 딸 시집 보내려고. 근데 그 부분이 진짜 그러네. 평생 같이 안 사시다가 딸 시집 보낸 데는 그때 합치셨어요. 합치셨어요. 정말 우리 딸 흠잡히면 안 돼. 맞아요. 그런 마음에서 생전 같이 안 사시다가 그때는 딱 그때 그렇게 괜찮은 아버님이네. 집 합쳤어요. 예. 그리고 합치기가 쉬운 게 사위 앞에서 최양락 씨 앞에서는 이렇게 다정한 척하라고 막 엄마가 그래요. 그럼 여보 들어요. 나는 너무 웃겨가지고 그런 모습을 생전 안 봤잖아요. 맨날 싸우는 모습만 보다가 저 시집 보내느냐고 사실 연극하셨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는 시댁이 신경이 쓰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흠 잡으려면 그 부분을 네. 흠을 잡기 때문에 그렇죠. 내 딸 힘들게 안 살게 하려고. 네. 근데 이판희 씨도 사실은 결혼 당시에 시댁에서 반대도 좀 있었고, 근데 그게 과연 이게 친정의 경제적인 부분이 좀 같이 돼서 그런 걸까 이런 생각도 해보셨어요? 아무래도 저도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좀 사실 솔직히 진짜 제가 어디 뭐 회장 딸이고 뭐 엄청 막 잘 나가는 재벌집이었으면 혹시나 이런 제 단점 이제 결혼도 한번 했고 아기도 있고 이제 이런 이미지가 혹시 조금 감춰지지 않을까라는 속물적인 생각은 해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가 남들은 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판이야, 너 시집 잘 갔는데 너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 진짜 언니들 선배님들 만나면 맨날 그래요. 너 왜 그렇게 일을 죽어라 하냐. 일을 많이 하고 더 어떻게 좀 더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눈치 더 안 보는 집이 되려고 사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살이 더 빠진 게 다이어트도 하고 일을 죽어라 하는 이유가 제가 더 높아지고 더 잘 되고 해야 더 눈치 안 보고 혹시나 더 제 이 죄인 같은 이 모든 상황이 감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더 일을 해요. 아니 그럼 시댁하고 가정 형편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저희 신랑하고 이제 농담으로 이제 얘기를 네. 해요. 근데 제가 우리 연예인들이 사실은 무슨 어디 회사에 소속돼 있는 게 아니니까 카드 한도 같은 게 높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카드를 이제 신용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가 야, 나 카드 한도가 200만 원이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신랑이 이제 한 대학생 때 쓰던 카드 한도가 2천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대학생이 카드 한도가 2천만 원이야. 나는 200만 원도 완전 덜덜덜 떨었는데 막 이제 그런 대화도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막 힘들었던 얘기를 하면은 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28이잖아요. 28인데 정말 다 계신 분 너무 어렵게 살았지만 저가 연탄불 때우는 집에 살았다 그러면 다들 안 믿어요. 제가 28인데 연탄불 때우는 집 사실 연탄 보일러. 네, 연탄 보일러가 아니고 연탄불 하는 거. 그거를 연탄불을 갈고 가는 집에 제가 문경에 있는 점촌이란 시골이 있어요. 점촌 알아. 네, 거기서 단칸방에서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저랑 살았는데 연탄불 갈다가 이제 잘못해갖고 밤에 약간 삐끗하면은 이게 가스가 새요. 네, 새가지고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도 이제 한번 나가시면 한 며칠 몇 달을 있다 막 돌아오시고 이런 분이었는데 한 날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러고 있었나 봐요. 근데 마침 아버지가 그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를 바깥에다 다 끌어내가지고 막 살려주시고 막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제가 7살 때 밥을 먹으면은 보리밥밖에 없는 거예요. 보리밥에 고추장을 비벼주길래 어렸을 때 6살 때인가 7살 때 그쯤에 제가 막 울었어요. 나 이딴 거 안 먹고 싶다고 나도 막 딴 거 반찬 먹고 싶다고 하면서 막 울었던 기억도 나고 그렇게 이제 어렵게 살다 보니까 저희 집하고 저희 신랑 집하고 지금으로서는 제가 이제 그래도 저는 이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돈을 벌지만 또 시집 갔지만 이번 또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이게 또 집안이 또 좋으시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제가 정말 미친 듯이 돈을 벌고 있어요. 진짜. 지금도 죽어라 일을 하고. 아니 진짜 외모랑은 전혀 다른 과거를 갖고 있네요. 외모는 그냥 뭐 LA에서 왔을 것 무슨 같은데. 궁전에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점촌에서 연탄불 갈았다니까 깜짝 놀랐네. 어떠세요? 경제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좀 잘 살면 친정이 며느리의 조금 단점이 흐릿해지는 면이 있을까요? 집안이 잘 살면. 왜 우리 결혼할 때는 왜 저기 친정이 좀 시댁만 못하면 왜 좀 쫄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목소리가 며느리가 크지 못해. 근데 친정이 얘가 시집 간 다음에 어떻게 잘 됐지. 그러면 그때부터 뻐기기 시작하는 게 이게 친정이 내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이렇게 들면서는 이제 못 살다가도 왜 오빠들이 잘 되는 수가 있잖아요. 오빠가 판사도 나오고 회장도 나오고 이런 의사도 뭐 그렇게 나오고 이러면 어깨가 으쓱해지죠. 그렇지 무슨 뭐 대학병원 뭐 원장이 된다든가 뭐 이러면 그 오빠 일이 내 일 같고 내가 뭐 우리 오빠가 은행에서 뭐가 되면 내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왜 내가 친정이 잘 되는 게 그게 뻐기게 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주위가 이렇게 친정이 빵빵하면 시댁에서 이렇게 함부로를 잘 못하죠. 이게 친정은 정말 기도하는 게 내 동생 잘 되고 우리 오빠 잘 되고 우리 엄마 아버지 아프지 말고 그거가 딸들은 딴 집에 가서 딴 성씨에 가서 살아도 그 기도는 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게요. 어머님들한테 궁금한 게 시어머님들한테 만약에 며느리가 흠도 있고 사실 뭐가 문제도 많고 정말 살림도 못하고 개차반인데 근데 뒤에 정말 얘가 정말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좀 어떻게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나요? 내가 우리 아들 결혼식 때 그랬어요. 뭐 최대한 이렇게 배꼽 티 이렇게 입고 다니고 막 이랬으니까 그랬을 때 내 주위에서 정말 괜찮겠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내 생각에 우리 아들이 좋아하면 그리고 그러면 만일에 내 며느리가 뭐 저 따위야 이런 애하고 우리 아들이 하면 우리 아들 눈높이가 문화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 아들 내가 길렀잖아. 그럼 나 할 말 없어. 이제 쿨하시다니까. 난 그건 할 말 없다 이게 생각해. 쿨하죠. 그래, 나는 뭐 너무 있는 집 그 전에 우리 친구 부자가 있었어요. 그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하자고 한번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딸을 시집 가가지고 이제 보는데 그 시집 식구들이 걔한테 쩔쩔매더라고. 걔 들어올 때 들어에다 자고 뭐 그냥 걔를 너무 그냥 공주처럼 위하니까 너무 있는 집에서 맞아요. 또 데려와도 시댁 쪽에서 너무 눌리는 것 같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게 되더라고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 내가. 뭐든지 장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 아니 난 그래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우리 사돈 쪽이 뭐를 보나 저보다 위에요 지식업보다. 그럼 더 재벌이야. 배운 것도 그래요. 배움도 그 집안은 정말 훌륭한 대학에 전부 훌륭한 과를 나와서
아주 괜찮아요. 사실 우리 쪽이 완전히 밀려요. 근데 난 자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 보내면서 자신 있는 게 뭐냐. 그래, 내 딸은 나하고 같이 살면서 내가 우리 부모를 모시는 걸 너희들이 봤으니 너희들이 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잘 모시겠지. 그걸로 나는 그걸 이겨낼 수가 있다. 근데 가서 그렇게 잘하니까 왜 그렇게 따져야지. 뭘 잃는 것 같고 덜덜 떨고 그래요. 제가 결혼하고요. 며느리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는데 저는 결혼을 굉장히 일찍 하면서 방송을 그만뒀잖아요. 그리고 최양락 씨가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돈을 벌어다 줬어요. 돈을 벌어다 줬는데 참 이상한 게 최양락 씨가 번 돈은 내 돈 같지가 않고 내가 맘대로 못 쓰겠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시댁에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용돈을 더 많이 드리게 되지 친정엄마를 돈을 더 안 드리게 돼요. 솔직히 그래요. 맞아. 그 양심에 걸리는 거야. 이거는 최양락 씨가 번 거지 내 돈이 부부래도 내 돈이 아니라는 게 그게 참 어려운 돈이더라고요. 제가 참 느낀 게 야, 역시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무촌이라도 남편이 번 돈이 내 돈이 바로 될 수 없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시댁에 더 갖다 드리는 건데 시댁 쪽에서는 저것도 친정에도 혹시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느껴요. 저도 가끔.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래요. 어머님 저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저 친정에 돈 안 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벌어서 제가 번 돈으로 만약에 드리게 되면 드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고 해맑은 모습을 본 순간 아 내가 진작 더 열심히 해서 남편한테 돈을 벌어다 줄 걸. 저는 돈 벌어가지고 남편 다 줘요. 저는 돈 필요 없거든요. 아니, 서로 믿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나는 없겠냐. 아니 근데 여자 며느리 입장에선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아니, 달라요. 이게 서로 믿고 살면 이런 얘기가 없어요. 아니, 근데 못 믿는 요즘 많이 삐뚤어지고 나가는데. 아니에요. 아마 그래도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열나가지고 열받아서. 사돈댁 때문에 아들을 뺏긴 것 같은 그런 느낌. 왜냐면 이제 이 돈 문제도 우리 그쪽 처가 신경 쓰느라고 네네. 이거 공간을 좀 맞아요. 빚어낼까 봐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순아 씨는 아들이 뭐 처갓집에서 매일 아침 먹고 다니고 그렇죠? 아유, 이제 가까이 분위기 좀 있고. 바꾸자고. 장모님이랑 더 가깝지 않나요? 지금 가깝지 거의 않으세요? 그쪽 아들이죠? 지금도 내 아들이 아니고 장모의 자식이에요. 장모님. 어느 날 토요일 날 우리 아들이 술을 먹고 회식이 늦게 끝나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처한테 혼나니까 우리 집으로 피신 왔어. 그런데 보니까 배탈이 나가지고 막 쩔쩔매. 그래서 아침에 일요일 날 아침에 그냥 야채도 있고 해서 끓여서 죽을 써줬더니 나 사실 음식 못하기는 먹다가 몇 숟갈 먹다 안 먹더라고. 입맛이 없어 안 먹는다 보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전에 장모랑 식사를 할 때 그랬대. 아유 우리 여의도 엄마는 그냥 그렇게 죽을 끓여줬는데 느끼해서 한 숟갈도 못 먹었다고 장모한테 빌려면서 그래도 어머니가 참 맛있어요 이러면서 알랑방울 끼더라는 거야 요게. 그쪽에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아들이 딱 배신자들하니까. 이게 아들 낳으면 안 된다니까 딸 낳아야 그러니까 된다니까. 장모님이 반찬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음식 앞에서는 왜 녹지 더 음식 친해지고 끝에 정분 난다는 말이 이렇게 있잖아요. 친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뜻 가다가 아 이런 거 우리 장모님 더 맛있게 하는데 이런 거 그냥 확 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그것도 장모님한테 사랑받게 하는 것도 지 복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엄마는 무조건 사랑하고 있고 근데 거기다가 또 와이프 어머니가 장모가 더 이뻐하면 그만큼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우리 아들한테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우리 사위도 이렇게 오면 어머니 음식 솜씨 정말 끝내줘요. 어머니 음식 솜씨 때문에 내가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 먹어요. 그죠? 저희 나가서 먹을 때 보면 다른 데서도 잘 먹어요. 원래 잘 먹는 거야. 아니, 그럼 시어머니면서 장모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럼 사위는 잘하세요, 장모님에게? 장모의 자식인가요? 딸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까 자연히 우리 사위가 잘해요. 데릴 사이가 됐지. 근데 그 아들의 빈자리를 우리 요 귀여운 사위가 다 귀여운 사위. 귀여운 사위. 표정이 달라지셨어. 냉장고 딱 열어서 엄마가 좋아하는 음료 없으면 다 채워놓고 간식 채워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며느리가 올까 말까인데 그렇게 다 채워주고 그래요. 아유 어떡해. 참 희한한 게요. 예. 시어머니들께서는 당신 아들이
그 저기 장모님 댁에 잘하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시는데 맞아. 또 사위가 우리 집에 이렇게 잘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시 아주 그냥. 당연하지. 네. 아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아까 며느리 얘기하고 아들 얘기할 때랑 그 사위 얘기할 때랑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양팀조 씨는 사위랑 딸이 어떻게 저쪽보다는 친정에 더 잘하는 편인가요? 친정이 잘하게. 아니 우리 딸들은 네. 그 며느리의 도리로서 다 하지 네. 하는데 손자가 내가 6명 아니야. 네네. 근데 이 외손자는 딸내미는 자기 집 친정을 들락날락 하잖아 데리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와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하고 정이 딱 붙는데 아니 친손자는 이걸 며느리가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안 데리고 와요. 아니 근데 데리고 그만큼 와. 자주는 안 가오지 그리고 딸처럼은 안 오지. 와도 엊그저께도 지 할머니가 섭섭해가지고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뭘 가지러 왔는데 친손자 같으면 탁 떠서 뭐 할머니 그러는 거 내가 있었으면 또 달랐을는지 모르지. 그래야 되는데 대문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바깥에서 안녕하세요 이러더라는 얘기야. 낯설어서. 이 얘기 들으니까 내가 정말 열받더라고. 그거 사위 장현성 씨도 잘 용돈도 아유 잘 쓰고. 정말 괜찮은 사회예요. 괜찮은 사위예요. 아니 나한테 뭐 매달 뭐 용돈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자존심이지 그걸 받아. 그래서 야 내가 수족을 못 쓰게 되면은 그때 주라. 안 받아. 아니 이상희 씨는 받기 시작해야지. 그때가 있지. 안 줘버릇하면 나중에 주기가. 사위한테는 약간씩 딸려요. 사위한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딸린다. 이상하게 네. 마음으로 좀 딸려요. 그러면 아드님이 만약에 잘해준다 잘하면 보기에 마늘을. 나한테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물론 좀 꼴쩍지근 하죠. 기분은 좋아하겠지만 그쪽 처갓집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도와줘야 된다면 다 같이 합심해서 도와줘야지. 다 같이 우리 마음이 가족은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같이는 네. 괜찮지만 이상희 씨는. 지가 앞장서서 이렇게 벌써 할 수도 말하는 있잖아. 게 아주 지독하다. 선생님 제가 소리가 그래서 그래요. 목소리가 그렇지 마음은 안 그래요. 어쨌거나 아니 그러면 어떻게 아들이 처갓집에 네. 나보다 나는 지금도 벌고 있으니까 저쪽이 더 용돈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은 늘 하고 계세요? 당연히 주겠죠. 주겠지. 말을 안 해도. 말은 안 해도. 제가 말을 안 하는 타입이에요. 네. 솔직히 어머니 어떻게 써요 이런 게 아니라 어머니 뭐 지금 쏙싹 이제 우리 아들 꼬셔가지고 육감적으로. 안 그러시죠? 어머니 전혀 안 줘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는 꼭 따지고 간섭하고 뭔가 이렇게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는데 보면 친정 아빠는 늘 뒤에서 이렇게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저희 아빠도요 어렸을 때 굉장히 엄마한테 무뚝뚝했었거든요. 엄마는 약간 여성스럽고 아빠는 굉장히 근엄하셔서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오면 왔나 밥 먹자 내일 없자 자자 끝이에요 진짜로. 그러셨는데 그래서 엄마가 늘 불만이었어요. 너무 아빠가 무뚝뚝하고 다른 집에는 이렇게 뭐 다른 그 아빠가 엄마한테 이렇게 선물도 예쁘게 해주고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세월이 흘러서요. 제가 제가 한 28쯤 9쯤 됐는데 어느 날 오래됐는데 아버님이 저희 아빠가 엄마 속옷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우리 집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엄마 진짜 아버지 엄마 아빠가 진짜로 내 선물했나? 그랬더니 야 너가 아버지가 미쳤나 오늘 갑자기 선물했더라. 이러더라고요. 뭔 색깔 선물했더라? 빨간색으로 했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아빠가 나이 드셨구나. 야 우리 아빠도 이제는 나이 드셨어 저렇게 변하시는구나. 한편으로 굉장히 좋은 점도 굉장히 기뻤어요. 하지만 우리 슬프죠. 귀에 약해진 거. 예,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펐어요, 제가. 아빠 모습이 아니니까 그게 좀 서운했고 아빠가 좀 약해진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짠했던 기억이 그래, 있어요. 그건 그래. 남자들이 그 네. 나이가 들면서 그 활발하던 게 없어지는 걸. 쪼그라들어. 내가 요즘 와서 느끼는 게 이게 옛날 이 사람 보고 찍은 사진을 내가 쫙 한번 훑어보는데 옛날에 둘이 찍으면 자기가 그냥 끌어놔가지고 여기까지 끌어놔가지고 내가 이랬는데 어느 정도 후에부터는 내가 다 끌어안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이러고 앉았고 내가 끌어안았어.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무슨 어디 가서 촛불을 꺼는 것도 내가 또 그런데 이 사람은 저 뒤에서 이러고 있고 뭔가 약해진 게 사진 안에서. 사진 안에서 내가 딱 느낀 게 야, 남자가 나이가 많이 들면 여자는 강해지고 남자는 진짜 약해지는 걸 진짜 사진 하나에서 느꼈어요. 아니 한혜진 씨 네. 친정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큰데 아버지가 네. 원망스러운 적도 있었다고. 제가 철없을 때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빠가 사업을 되게 크게 하셨어요. 그래가 잘 되셔서 정말로 뭐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쯤, 5학년 때쯤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아버지 하신 일이 정말 잘못돼서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제가 환경이 확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옛날에 아빠가 잘 돼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저한테 잘해줬던 모든 분들이 저한테 뭔가가 달라지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되게 미웠어요. 그때 당시. 네. 왜 아빠가 이렇게 잘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단칸방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엄마도 힘들게 하고 아빠가 되게 그때는 밉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어려서 예. 그 이후로 계속 어려웠어. 계속 그러진 않고 이제 중학교쯤 되면서 아빠가 다시 사업을 해가지고 되게 잘 됐어요. 수완이 그러면서 있으시네. 다행히 아빠가 이제 제가 가수 생활할 때 예. 그 뒷바라지를 다 해주셨죠. 한 10년을 저희 뒷바라지 해주셨어요. 많이 날리셨을 텐데 돈도. 많이 날려서 집을 3채 팔았어요. 제가. 그때 아빠가요, 제가 가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연기자를 하다가 결국 연기자를 성공을 못했어요. 네. 그러다가 가수로 오면서 아버지가 직접 제작을 다 도왔어요. 집에서 돈을 다 올렸어요. 그래서 집 세트. 갈색 추억이 아버지. 예,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르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과수원 팔아준 집이 노래가 갈색 추억이에요. 가수원이 갈색이었군요. 예, 그 전에 그때 당시에 한 앨범을 내면 한 1,000만에서 2,000만 원까지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벌써 집을 3채나 팔아먹고 온 동네 경주에 소문이 난 거예요. 야, 그 집에 저기 누구 집 딸 있잖아. 걔 서울에 뭐 가수 한다는가 뭐 연예인 한다 그래가지고 집을 다 팔아먹어가지고 그 집 좀 있으면 이제 곧 좀 갈 때도 올 때도 없을 게 될 거다. 온 동네 소문이 난 거예요. 아버지 지인분들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내려갔었죠. 아버지 나 가수 못하겠다고 너무 힘들고 포기하려고? 예, 포기하려고 그냥 집에서 평범하게 살겠다니까 예, 아빠 그때 되게 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다 성공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누가 성공을 못하냐고. 한우물을 팔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을 팔아야. 그냥 가수를 파신 거예요, 아버님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와. 이걸 마지막 갖고 네가 이걸 죽기 살기를 한번 해봐라. 그럼 하늘에서 꼭 도와주실 거다. 라면서 내가 과수원 팔아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수원을 아버지가 팔아서 그걸 갖고 올라서 갈색 추억을 했는데 그게 대박이 히트가 났구나. 난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요, 그 땅이요. 그때 다 제가 팔 때는 큰 돈이 아니었는데 거기가 지금 천문학적 숫자가 된 거예요. 거기가 경주 노란자 2천만 원이 넘는 땅이 된 거예요. 노란자 중에 노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아빠가 나는 이게 1,000억하고 100억을 해도 지금 한혜진 니하고 안 바꾼다. 그게 아빠신 거예요. 그때 너무 죄송하고 아니요, 너무 그럼요.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딸의 꿈을 만들어줬잖아요. 예. 가수원 딸이가 뭐 중요하겠어요. 예. 아빠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예, 그게 너무 나는 한혜진 아버지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대요. 아니 진짜로 아버지랑 연락을 잘 못하신다고. 아, 제가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데뷔해서 이 플레이보이 모델로 데뷔하다 보니까 저를 딸이라고 못하고 계세요, 아직까지. 근데 사실 시댁한테 제가 인정을 이제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현재 인정을 못 받아요. 네, 지금도 못 받고 있는데 결혼식을 제가 이번에 할 때 시댁 어른들을 이제 못 모셨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찾아가서 엄마 아빠라도 모시고 결혼이라도 하고 싶어요. 저희 가족끼리라도 했는데 시댁이 안 오면 안 간다, 안 본다 하셔가지고 지금 사실 연락을 저희 친정에도 왜 못하냐면 그래도 네, 저희 아버지가 더 시댁한테 먼저 어른들한테 인정받고 알아 하면서 그래도 반면에 친정 아버지한테 되게 고마운 적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언제가 제일 늘 챙겨주시니까. 진짜 가장 고마웠던 고맙죠. 때가. 저희 아버지는 일단 너무 감사한 게 제가 20살에 갑자기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왔어요. 20살에 데뷔했는데 얼마 안 됐는데 배가 불러서 왔는데 아버지가 한 말 안 하시고 가라 시칸 그리고 너가 그거 책임진다는 게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사실 상황이 안 좋아서 이혼할 때도 그래 네가 선택한 거면 해라 그리고 이번에 결혼할 때도 정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 그냥 뭐든지 저를 믿고 믿어주는. 제가
어른임을 인정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짜 아버지한테 제가 모진 말 너무 많이 하고 항상 여기 계신 따님들은 다 알 거예요. 아버지한테 항상 죄송하고 제가 어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연락 못한 지 지금 한 2년 가까이 됐어요. 거의 2년 됐어요. 네, 이판희 씨 말대로 아빠들은 대부분 이렇게 자식에 대한 사랑을 겉으로 표현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아빠와의 사이는 항상 거리감이 좀 있는 듯한 느낌을 항상 저 특히 또 학창 시절에도 아빠가 저희를 데리고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저희를 이렇게 막 놀아주지 않으셨어요. 항상 좀 무섭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빠랑 항상 거리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왜 호랑이 같은 아빠였는데 딱 지금 보면 이빨 빠진 그런 느낌? 항상 좀 아빠에 대한 마음이 좀 제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좀 이렇게 노후에 좀 이렇게 왜 예전처럼 딱 근엄하게 당신 자리를 잡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뭐 손녀들 데려가면 아빠가 저와의 틀리게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이 항상 좋아하는 곳에 데리고 가서 아빠가 직접 몸소 같이 놀아주세요. 그럼 아이들은 이제 뭐 할아버지 집에 간다 그러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일부러 데리고 가는 건 제가 시댁에 갔다가 오는 거니까 너희 편안하게 좀 쉬어라. 쉬라는 취지에서 아빠는 데리고 나가시는 거지. 근데 저는 또 그 마음을 아니까 아빠 집을 제가 대청소를 그는 항상 해놓고 와요. 그럼 아빠는 오셔서 너도 좀 쉬지. 왜 자꾸 네가 일을 만들어서 하냐. 아빠는 항상 또 저를 갖다가 그렇게 좀 안 됐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이 금전적인 것도 그렇지만 서로의 이제 사랑에 대한 모든 표현이 좀 서로가 서투른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아빠한테 항상 너무 죄송하고 저는 그 마음이 다 아빠한테 잘 전달되지 못하는 거 그게 항상 좀 재수롭고 또 아빠는 아빠대로 내가 니들한테 좀 더 도와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을 아니까 아빠 항상 제가 좀 마음이 항상 아빠 집에 있다가 오면 항상 씁쓸하게 느껴져요. 후회를 나중에 하냐. 어쩔 수 없죠. 사람이 부족해서 사람이 인간이 왜 부족해서. 후회를 나중에 해? 부모님한테는 안 그러셨지만 반대로 딸한테 내가 미안했던 적이 있다. 딸에게 미안한 건 있지. 미안한 건 있는데 그 뭐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뭐 다 걔도 아마 알 거예요. 딸애가 큰애인데 큰애가 나서 초등학교를 이제 들어가는데 뭐 초등학교 가니까 저는 이제 또 애가 너 기분 좋잖아요. 이제 가는데 뭘 갖고 왔어? 갖고 와서 저 아빠 이거 학교에서 이거 써내려는데 그래? 그래서 해서 쓰려고 이렇게 보니까 뭐 이름 나오고 뭐 집이 전세냐 사골세냐 뭐 이런 거 써야 되고 가정. 또 거기다가 뭘 써야 되냐면 학력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맞아. 다른 건 다 썼는데 학력에서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 제가 가만히 있어 아까 얘기했지만 이 고등학교 중퇴인데 이걸 고등학교 중퇴라고 써야 되냐? 고졸이라고 써야 되나? 아니면 졸업으로 사실 졸업도 창피한데. 그러니까 제 날짜를 지나간 거예요, 제 날짜. 못 내고. 딸은 자꾸 와서 아빠 이거 왜 안 주냐 그러지. 나는 마음에 계속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여기에 솔직히 이 헷갈려가지고 그래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내야 되니까 썼어요. 그냥 뭐라고 썼냐면 그냥 고등학교 2학년 중퇴라고 썼어요. 솔직하게 아주. 그걸 중퇴라고 그걸 왜 썼냐? 내가 여기서 졸업이다. 뭐 아무렇게나 써도 학교에서 그거 조사 안 한대요. 안 하죠. 그냥 내가 여기서 거짓말을 쓰면 우리 딸이 일생을 나한테 거짓말을 시킬 것 같아요. 기분에. 아유, 내가 너무나 못 배웠던 게 내가 왜 딸한테 저 떳떳하게 남들 같이 대학교 졸업이라고 이런 거. 근데 그 이후로 후회를 하고 제가 종로 학원에 가서 한 10몇 년을 또 돌았어요. 배우겠다고. 뭐 잘 배우지진 않지만 그래 거기는 학원 이 방송 보면 그 원장님이 그러고 나한테 딱 하는 얘기가 참 이상해 씨 용감하다고. 그 나이에 어떻게
이 국민학생 같은 애들, 초등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공부를 더군다나 하죠. 연예인이신데. 예, 처음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아주. 그게 이제 그게 제일 미안하죠. 그게 미안하죠. 아니 따님 결혼할 때 그렇게 근데 우셨다고 들었어요. 아니 뭐 우는 거야 뭐 패백을 드린다고 패백관을 들고 앉아서 패백 드리는데 이제 앉아서 나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옆에서 뭘 덕담을 해야 돼. 그래 덕담 한마디 하라고. 그 뭐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 정원아 너 저 시집 가면 시아버지 잘 모시고 이래. 어떻게? 그냥 쓸데없이 그렇게 물은 거야. 그냥 말을 끝까지 못했어요. 결국은. 끝까지 못하고 계속 울었어. 어떻게? 계속 울고 나왔어. 난 일생에 또 그렇게 물어보긴 처음이에요. 근데 참 아버지 마음이요. 참 딸의 묘한 거예요. 딸에 사랑이죠. 대한 마음은. 딸의 이시인 씨 다들 울컥하셔. 아버님이 혼자 계시니까 걱정 지금 혼자 많겠어요? 부모님도 가슴이 지금 아프겠고. 혼자 계시죠. 걱정이 아까 많겠어요. 이제 아빠가 은퇴하시고는 집에 계시는 거를 싫어하셨어요. 항상 뭔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집에 있는 거를 못 그렇지. 견뎌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40년 동안 꼭 제 시간에 출근하시고 퇴근하시고 이랬으니까 아빠가 뭘 하셨냐면 조그맣게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집 앞에 문방구를 알아보신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물 같은 건 확실히 안다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친숙하지. 준비물 애들 뭐 과학 숙제 뭐 이런 거, 뭐 공책 이런 거 잘 아시니까 문방구를 하시겠다고 정말 저희는 다 말렸죠. 아빠 이제 좀 편히 쉬라고. 근데 아빠는 그 집에서 쉬시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정말 아빠 혼자만의 생각이지. 엄마는 평생 아빠랑 그렇게 아빠 월급 꼬박꼬박 갖다 주는 거 쓰던 여자가 갑자기 장사를 하려니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오히려 이제 이번에는 또 약간 치매기가 오시는 거예요. 너무 힘드셨는지.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이제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아빠가 이렇게 고개를 툭 숙이고 이러고 앉아 계시는데 진짜 제가 그동안 그렇게 당당한 아빠의 모습을 보다가 그렇게 작은 아빠의 등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 아빠가 잠깐 와보라고 그래서 가서 그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사진을 보여주는데 엄마가 이제 지름 6cm짜리 뇌종양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너무 기운이 없으셔갖고 이제 맥을 탁 놓고 계시는데 저는 아빠가 제가 이렇게 한 손으로 싹 잡으면 탁 잡히겠더라고요, 아빠가. 그렇게까지. 작아 보이네. 네, 작아 보이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이제 그거를 수술을 하고 그 뒷바라지를 하시는데 그동안 봤던 아빠의 사실은 저는 아빠가 아빠만 생각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늘 우리 딸들이나 엄마는 좀 생각 안 하고 아빠 위주고 모든 게 너무 독단적이니까. 근데 그때 엄마를 너무 열심히 그 병간호를 하시는데 진짜 밤낮으로 병간호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에 4번을 뇌수술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 엄마가 그 수술을 대단하시네. 하시는데 이게 어머니 네, 뇌종양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수술이 그걸 떼어내는 게 거의 바느질 수준이더라고요. 그걸 떼어내고 나면 그 남은 신경세포들을 연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10시간 걸치는 대수술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대수술을 하고 딱 중환자실로 오시면 한 3시간 만에 또 연락이 와요. 갑자기 또 실핏줄 터져서 뇌출혈 일어났으니까 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또 10시간 또 수술하시고 그렇게를 4번을 하셨어요, 엄마가. 근데 아빠가 뭐 보신탕도 해서 먹이고 용봉탕도 해서 먹이고 막 이래갖고 엄마를 살렸다고 아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엄마를 이제 뒷바라지해서 엄마가 6년을 잘 사셨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재발하셔서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받으셨겠네. 작년에 재발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가 이제 저희 집에 계셨거든요. 네. 이제 혼자 계셔서 그동안 아프셔서 저희 집에 계셨을 때랑 또 혼자 되셔서 저희 집에 계시니까 그건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빠 어떻게 해드려야지 좋을지도 모르겠고 물론 저도 엄마를 잃은 슬픔이 너무 큰데 아빠가 너무 혼자 된 게 처음이고 그래서 아빠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방송을 어머 정말 그냥 전해드릴까요? 착하신 분이고 그냥 네. 부업 없어도 살고. 엄마 자꾸 아빠 때문에 돌아가신 것처럼 얘기하시지 말라고. 정말 그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서 제일 마음이 아프고요. 아빠가 지금 건강하고 저한테는 아빠라도 계시는 게 정말 진짜 아빠 계신 게 제일 행복하고 아빠 볼 때가 물론 어머니 아버님 잘해주시지만 저는 아빠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오늘 제가 아빠 정말 싫어하는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런 거 너무 노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빠도 이제는 정말 마음 다 내려놓고 우리한테 좀 기대기도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정말 사랑해요. 딸들은 위대해요. 아유. 주제가 좀 친정 딸들이 아빠랑 딸들이 정말 대단해요. 네.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서로 아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럼요, 서로 예. 미안한 거예요. 근데 뭐 서로 미안하고 서로 안쓰럽고 그것 때문에 생각하면 네. 또 눈물 나고. 세월을 잡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있을 때 서로 참 잘해주고 배려하는 게 정말 아름다운 세상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외할머니 그리고 저희 엄마 저까지 다 말띠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제가 말띠라고 하니까 결혼을 좀 많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말띠가 양기가 세고 기운 차고 이러니까 여자면 곤란하지 않나. 여자가 너무 세면은 남자를 갖다 누르는 것 같은 생각이 오른쪽에서 들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말띠 여자 생활력 강하고 씩씩하다고 제일 인기 많으세요. 말띠 며느리는 기가 세다? 노원진이란 말이야. 이건 다 파산나 못 살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살림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고 나가서 뭐라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띠가 하던지 없앤 거야. 그리고 어머님 더 두세 보여요. 우리. 말띠 여자애가 태어나면 엎어서 다음 이야기 내 며느리는 말띠에서 공개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